동갑이거든요. 왜? 뭐는 뭐에 대한 어떤 거에? 저겠지만 안녕 왓챠피디야. 슬라이드 드럼 뮤트. 또 인사드리게 된 감독 박세영 배우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드 스트럼이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이 영화에 두 분이 현재 가장 욕심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아직 이 영화의 후반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완성도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색보정을 하고 왔고요. 이거 끝나고도 색보정을 하러 가고요. 어제는 후시 녹음을 하고 있었고 맞춰진 기한 내에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저도 보내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게 제가 밤새서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이라고 하면은 1000만 뷰 이런 거, 1000만 관객. 아, 네, 좋습니다. 저보다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농담이고요. 나 요즘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축구를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우지가 머릿속에 그려뒀던 내용을 기반으로 감독님을 컨택해서 디벨롭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감독님과 만나서 시나리오를 함께 구성하기 시작한 건지 궁금합니다.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쓸 때 뭔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컨셉이나 이런 거를 잡지는 않았고요. 저런 사람에 대한 내용을 엄청 쓰다가 그 욕심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조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 사이에 또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형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 기타나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라는 거에 비유해서 어떻게 보면 페이크 다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사이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르적인 뭔가 요소를 넣어서 영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또 같이 일하신 작가님과 함께 글을 또 디벨롭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멋있는 컨셉과 멋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글을 먼저 디벨롭을 한 후에 배우님을 직접 만났는데 에너지의 양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좀 많다고 느껴졌어요. 뻗어나가는 어떤 힘이 많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영화의 어떤 중심적인 키워드로 삼아서 나아가자라는 생각으로 했고 만나기 이전, 만난 후 연습할 동안, 촬영할 동안에도 배우님의 에너지를 보유한 상태 그대로 더 부각시키는 식으로 메인 키워드를 잡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박세인 감독님이 우즈의 원하는 시나리오를 보았을 때 가장 살리고 싶은 요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주받은 기타라는 키워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기타를 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제외하고 장르 영화들에서 무언가 저주받았다는 설정으로 시작할 때 진짜 끝까지 간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표현적으로. 그래서 그 영화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동시대의 맥락 속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돌출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는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음악들 정규 앨범과 연관되어 있는 점 기대해도 좋나요? 정규 앨범 발매보다 영화 개봉이 먼저인 순서도 중요한가요? 일단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정규 앨범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영화 개봉이 먼저인 순서도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뭔가 장르적으로 과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는 그 욕심이라는 키워드가 제가 살아온 인생과 굉장히 좀 저도 몰랐었던 왜냐면 글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그냥 썼는데 글에 녹여져 있는 감정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욕심이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규 앨범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지에 대한 점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의 팬분들한테 하여금은 영화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영화를 먼저 보셔서 이제 알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 앨범이 나왔을 때 와 이거 영화에서 뭔가 느꼈었던 것들을 또 이어서 느낄 수 있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영화 개봉이 먼저인 이유도 여러 가지 회의 끝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스틴 민 배우와 정혜린 배우와 함께 연기한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배우 우주로서 처음 연기하며 조언받은 점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제가 많이 얼어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환경을 조성을 많이 해줬어요.
조언이라기보다는 배려를 많이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음악할 때 똑같은 느낌이겠지만 처음 음악하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냥 집에서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뭐 혹은 흥이 날 때 부르는 것처럼 편하게 불러보세요를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 현장에서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엄청난 배려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감독님이 불완전하고 질주하는 감각들, 과하고 감정이 넘치는 순간들이 가득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화 감상 전 이 부분은 꼭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포인트나 장면이 있나요? 질감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감이란 이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음악의 이 소리들이 영화 안에서의 세계랑 어떻게 아우러지는지, 화면의 질감 자체와 배우님들의 운동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저주받은 기타 모티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장비도 저주받은 장비들을 많이 썼어요. 저주받은이란 망가져 있거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는 렌즈들,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했고, 화면 안에서도 최대한 지저분하고 생동감 있는 것들로 채워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배우님의 에너지랑 상충하거나 대비되거나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해서 한순간에도 카메라가 정지돼 있더라도 정지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고 감각적으로 열린 상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에 덧대서 사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독님을 모르시는 분, 또 마차피디아를 보고 계신 분 중에 감독님 기대하시는 분, 알고 계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감독님이 그간 하셨던 작품 중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몰랐었던 아름다움을 굉장히 질감적으로 잘 표현을 하시는 감독님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곰팡이라든지 그런 질감들을 아름답게 혹은 매혹적인 표현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그런 시각적인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우진님이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달리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진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 조승현과 영화 속 우진이 닮아있는 점과 거리가 있는 지점이 있다면? 닮아있는 점이라고 하면 그런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닮아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20대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되고 싶었던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부러운 게 참 많았었던 20대라고 생각이 지금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치만 거리가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욕심을 해소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지점에 놓여 있다면 전 욕심을 쫓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 항상 편안함과 평안한 생활을 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속에서의 우지는 어떻게 직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는 아까 뭐 앞선 질문과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저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사실 현장 분위기가 원래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밝았고 스태프분들이랑 또 이런저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면서 또 배우분들과 여러 가지 또 케미에서도 대기 시간 때 되게 즐겁게 좀 있었었던 기억이 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리는 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달리는 씬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분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 처음으로 출연도 하고 처음으로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처음으로 하는 것들에서 가장 힘든 것들 뭔가 몰아서 막 다 한 느낌이라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지만 사실 스태프분들의 그 수고스러움과 그 시간들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구나라는 걸 되게 좀 많이 느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희 같이 처음 찍은 게 우진이라는 캐릭터의 이 시기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촌스러운 설정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 보다가 말씀하신 분장처럼 이렇게 너무 달라져서 와가지고 매 회차마다 다른 사람이랑 찍는 기분이었어요. 마지막엔 너무 멋있게 찍어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끝냈습니다. 슬라이드 스트랩 뮤트를 집이 아닌 극장에서 관객이 꼭 경험했으면 하는 요소가 있다면? 집에서는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의 감각적인 거에 대한 질주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청각적인 또 시각적인 거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깨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스크린과 황홀한 스피커의 환경에서 보시면 더욱더 몰입하실 수 있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극장이 집이랑 다른 건 강제성인 것 같은데 핸드폰도 못 보고 숨죽인 상태로 이제 화면 앞에 되게 강제적으로 이제 시간을 주는 만큼 부담을 가지고 찍었어요. 집중을 해주는 만큼 보답을 최대한 화면 안에 가득 채워야겠다. 말씀하신 감각들도 엄청 노력을 해서 많이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느껴지면 배우님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 잘못이니까 저만 욕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 렌즈를
사실 100년이 넘은 소련 부산 100년이 넘은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서 좀 되게 특이하게 찍었어요. 그게 극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다. 궁금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를 공개된 시점에서 저희에게 궁금하신 질문을 했다면 저희끼리 한번 궁금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왜? 어는 뭐에 대한 어떤 거에 저겠지만 어떤 그래서 사실 현장분이 조금 더 좋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동시대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저는 사실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일단은. 감독님이 나중에 끝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것에서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서 저는 사실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처음 해보는 연기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 오히려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 좀 더 배웠었던 느낌이 많이 어쨌든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동갑 얘기라서 또 궁금한 것들이 또 서로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씩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거리 있으신가요? 저도 우선 감상평을 먼저 나누고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실 것 같았고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잠을 못 자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행보를 보시면 매번 새로운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척적인 정신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전진의 힘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우되 건강한 부담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한 번도 현장에서 무언가를 꺼려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 달려들어서 모든 것에 그냥 부딪혀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사실 각본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만든 장면들이 너무 많고 말씀하신 즉흥성의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질주하면서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궁금했던 거는 이 과정이 끝나고 이제 촬영이 끝난 상태에서 본인이 이 영화에서 연기를 함으로써 다시 할게요. 제가 먼저 그럼 생각 한번 네,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의 이제 다음 행보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처음에 요청 드렸었을 때 일단 왜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으실까? 말씀하신 대로 저를 뭔가 어떤 개척해 나가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 감독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촬영하면서 들었었던 감독님의 넥스 플랜은 정말 개척의 끝을 달리는 플랜을 생각하셨었는데 그게 아닌 감독님의 앞으로의 여정이 또 저는 궁금해가지고 제 고양이가 이제 3마리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고양이들이 매일 맛있는 걸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집에서 하고 최대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바깥 생활이 성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제 영화들은 초반에는 거의 저를 위해서 찍었는데 이제 세상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제 거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을 타파해 보려고 이 작업을 같이 했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감독님이신데 이제 앞으로 상업적인 거를 하실 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감독님만 스스로 대작들을 뭔가 만들어 가실 때들이 아마 감독님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업적 기회를 주실 분은 SYYN30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했던 거는 네. 대현님이 현장에서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속에서도 그 평정심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속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태어난 척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뭐 어떤 사건을 딱 대면할 때 그냥 해보자라는 마음이 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연기를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감독님 발목을 잡고 매달릴 생각으로 촬영을 임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아는 분의 의견이 다 맞다는 생각으로 그냥 저를 던져놨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했던 연기가 또 있었으니까 영화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 멋있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라는 기준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볼까가 아닌 감독님이 오케이면 오케이인 거고 감독님 다시 하자고 하면 다시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면서 왔어요. 저란 사람을 지우고 이번 작업을 많이 임했고 두 번째로는 저란 사람 자체의 성향이 뭔가를 마주할 때 벌벌 떨리던 기분이 좋던 나쁘던 그냥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걸로.
나 사실 두려웠던 점 많죠. 소리를 지르는 씬이나 사실 저는 그런 걸 되게 못해요. 평상시에 소리를 막 지르는 편도 아니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캄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뭐 해보지 뭐. 나 소리 지른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있긴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그럼 뮤트 뮤트 왓챠피디아 저희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에 대한 많은 감상평 남겨주시고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극장에서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는 2월 26일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